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2등급대를 뒤지면 일반고 학생이 2등급대를 뒤집고 학종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불충실한 게 아니면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잘했고 자기 진로도 역량도 정말 최대한 잘했는데 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중위권이라는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종종 이렇게 이런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맘띵 그 선생님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정도 라인 아이들만 수시로 상담하나요? 하면서 뭐 4, 5, 6등급은 상담 안 하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맘띵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우리가 중위권이라는 수시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통 저 중위권이라고 하면 뭐 3등급 초반은 아니겠지만 뭐 3등급 후반부터 그다음 5등급 그 정도 중위권 학생들 보시면 많죠. 자, 대부분 이제 3등급 초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그것은 뭐 솔직히 2등급대 라인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3등급 후반은 좀 그 점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중위권 학생들 고심이 많아요. 더구나가 이제 육모로 이제 여러분들 결과를 봤잖아. 육모 결과를 보니까 정신이 힘들 것 같고 또 고2 내신을 보고 고3 때 아무리 올려도 한계가 있어서 고심해요. 더구나가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와, 이 점 같은 경우는 정말 A, B, C, D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A, B, C, D에서 E가 킬러 문항이고 D는 중킬러 문항이었고 그런데 A, B, C에서 하나 틀렸다고 하면 뭐 그대로 뭐 정시 포기해야 되고 재수한다는 말 정도가 그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보면 3등급에서 5등급 이제 보면 이제 3등급 후반입니다. 3등급 후반 그 밑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보면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불충실한 게 아니면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잘했고 자기 진로도 역량도 정말 최대한 잘했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서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로 보면 제가 알아요. 등급은 이렇지만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그 열정과 욕구가 느껴진다 제가 읽어봐더라도. 근데 상위권에 비해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학생들은 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하는 내신이 중요하죠. 근데 더구나 수능 최저가를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교 라인을 딱 정해주면 밑에 지방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더구나가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를 정하고 교과를 고려하려면 정시까지 준비할 생각이 있는지 혹은 논술도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이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 그 대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과 하나만, 전형 하나만 고려한 건 아니야. 교과 라인도 고려하면서 수능 최저, 내가 정시까지 고려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그 학교까지 올라 논술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인지, 이런 점도 좀 다양한 카드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등급 후반도 5등급 초반 그런 학생들이 인솔은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거 내신으로도 교과나 학종으로도 인솔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논술 좀 가능성이 올리자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말 끝나고 논술하고 등록해자고 논술 열심히 해서 해가지고 논술 수능 최저 높지 않은데 대학교 선택해가지고 인솔을 합격시켰던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가능성은 최대한 좀 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종에서도 내신은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이제 매년 계속 말씀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뒤집고 1등급 때도 뒤집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2등급 때를 뒤집으면 일반고 학생이 2등급 때를 뒤집고 학종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매력이라는 건 내신은 조금 낮더라도 생기부 관리라든지 그다음 면접을 잘 준비하면 뒤집어서 합격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구나가 이제 매년 그래서 3등급대 중반으로 해서 국순세대 라인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합격한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은 요즘에 이제 컴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인기 많잖아요.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내신은 낮더라도 그 아이들 내신은 낮거든. 근데 생기부 관련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일반고 학생들 4점 중후반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광우대 소프트웨어 전형, 가치대 소프트웨어 전형 두 개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전형 준비했거든.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너무 낮아. 근데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아주대로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이제 컴공과 소프트웨어과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처럼 그렇게 준비한 학생, 그 학생 당연히 이제 면접을 잘 준비했겠죠.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변수가 있죠. 바로 변수가 무엇이죠?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패스단 말이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역량을 어필했거든요. 일단 본인의 그게 보여준 역량이라든지 앞으로 진로계 그런 점들을 보여줬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에서 진로 역량과 전공적 가장 최대한 심화시키고 반드시 면접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가 생기부 글자 수 축소와 반영 항목적 축소가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최대한 전공 관련 연계 활동을 최대한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미 내신을 최대한 올려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 3학년 때 이제 2학년하고 연계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면접을 뒤집어서 합격했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학생들 학종을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학종 가능성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점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학년 이제 기말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생각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기부에서 진로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업적 역량과 함께 최대한 그런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점검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을 부모님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최소 이 대학교는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가 이제 부모님도 그럼 괜찮은지 그런 마지노선 대학교를 정한 후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논술일지 아니면 학종의 면접에 뒤집어야 되는 이런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위권 학생들 일단 물론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정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말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한 거 제가 생기부 보면 느껴지거든, 느낌이 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일단 논술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생기부에서 진로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이미 올린다고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이미 내신 나게 되어서 진로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서 면접에서 뒤집을 가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 구상해도 소신 이상 학종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왜?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